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압축인자에 대한 의미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만 좀 하고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압축인자는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이상 기체 부피와 실제 기체 부피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율로 나타내 준 게 곧 압축인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표현에 압축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던 것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압축인자로부터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니 라고 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과 반발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 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상기체는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기체는 어떤 상황에 대한 고정된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하면 주어진 몰수는 어차피 반응이 아니니까 고정된 값이 되겠고요. 온도도 주어진 온도라고 하는 같은 조건이 돼주겠고요. 그러면 유일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림으로 보여드리기도 있지만 곧 바로 압력이에요. 그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상기체는 그 압력이 증가된 것만큼 부피가 고스란히 그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상기체 부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상기체 부피는 압력에 따라서 고정된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분모에 들어가게 될 값이 압력분의 nRT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결국 우리가 위아래다가 압력 곱을 해주면 nRT분의 우리가 압력 곱하기 측정된 부피가 돼주는 거죠. 그 측정된 부피가 곧 바로 실제 기체의 부피로서 우리가 이상 기체에 대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눌러준 것에 대해서 부피가 확 많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왜 줄어들었니?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즉 압축인자 값이 1보다 작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압축인자를 가지고 봤을 때 압축인자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은 곧 측정된 부피가 이상기체의 부피보다 작다는 말이 돼주겠고요. 그만큼 압축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럼 왜 그렇겠니? 라고 하면 인력 효과가 커서 그렇다는 게 되겠죠. 다시 한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르는데 이상기체보다 잘 안 눌려요. 그 얘기는 막 밀어내고 있는 힘이 되게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즉 압축인자 값이 1보다 크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말은 측정된 부피가 이상기체의 부피보다는 분명 크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압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발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반발력 효과가, 자체비 효과가 대단히 큰 거구나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압축인자 값이 1이다라고 할 때는 곧 인력과 반발력의 효과가 상쇄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착각하게 되는 오개념 중에 하나는요. 압축인자가 그러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상기체라면요. 어차피 인력, 반발력 다 무시했기 때문에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제 기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압축인자가 1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 이유는 자체비 효과랑 즉 반발력 효과랑 인력에 대한 효과가 서로 상쇄가 돼줘서 상쇄가 돼서 지워져 버리니까 마치 이상기체처럼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인 이런 압축인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은 원래 한 가지 기체에 대해서 한 종류의 기체에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으로 보여준 게 더 좋은데 문제들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체도 비교하라고 출제를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 서로 다른 기체들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가져가 주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래다가 추가로 좀 정리를 그려봤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낮은 압력 조건에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높은 압력 조건에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은 우리한테 곧 압력이 낮은 압력에서 비교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비교하겠니 라고 하는 게 조금만 눌러줘도 우리가 푹 부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비교를 가져가게 될 상황들은 우리가 낮은 압력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낮은 압력에서 인력을 비교했을 때 앞서 문제 유형에서도 봤지만 압축인자 값이 작을수록 우리가 인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반발력들은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하게 되면 아주 세게 눌러줄 때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 부피 효과, 반발력 효과들을 비교하게 되는 상황들은 다름이 아니라 위에서 지금 표시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고압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그러면 반대가 되는 거니까 압축인자 값이 우리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밀어낸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반발력이 크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비교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도 시험 문제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나머지 하나는 반데르바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반데르바스 방정식의 의미만 잘 이해를 해두고 있으면 그만인데요. 실제 기체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반데르바스는 실제 기체에 대한 보정된 상태 방정식을 제안을 해준 거고요. 보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보정하고
어떻게 보정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해 주기를 좀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정해 줘야 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인력과 반발력 때문에 발생하게 될 압력에 대한 부분과 부피에 대한 부분이 될 거예요. 사실 모순의 온도는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변수는 보정 변수는 압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부피에 대한 부분을 보정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정해 줘야 될 부호도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인력인 덕분에 그만큼 벽을 세게 못 때려요. 그래서 보정시켜 줘야 될 그 부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거니까 부족한 것만큼, 즉 인력 때문에 부족한 압력인 거니까 우리가 인력만큼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부피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자신의 부피만큼은 빼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보정상수예요. 이 보정상수와 가는 의미들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정해 준 거잖아요. 입자들 상호 간의 인력만큼 압력이 부족했으니까 그만큼을 더해주기 위한 상수에 대한 곱이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체 자신의 부피가 있어서 우리가 반발력이 생겼던 거니까 그 자신의 부피만큼을 빼줘야지만 우리는 기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말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A값과 B값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의 의미가 곧 인력과 자체의 피를 의미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결국 기체 종류마다 차이가 나기도 하겠죠. 이건 왜 또 강조가 될까라고 하면 이상기체는 총괄성을 강조를 했었어요. 기체 종류 무관하고 오로지 입자수에만 비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실제 기체는 어떻더라? 종류에도 영향이 받는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A하고 B값은요, 기체 종류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류마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종류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즉 인력에 따라서 우리가 A값과 B값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큰 기체일수록 A값이 크고요. 자체 B가 큰 기체일수록 B값이 크더라라고 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연결해주는 것들도 대비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아래쪽에다 그림으로 넣어드렸던 부분은 그래서 덕분에 실제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을 높여주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부피가 조금씩 더 줄어든 형태를 띠다가 급격하게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따로 더 출제가 되진 않았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같이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우리는 액체상이나 혹은 고체상으로 상전이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압력을 더 높여줘서 덕분에 우리가 또 한 번의 상전이를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그 상대적인 부피에 따라서는 밀도가 어느 상태와도 높은지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계속 압력을 높여줬을 때 액체상보다 고체상의 부피가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말은 곧 우리가 밀도를 비교해줬을 때 같은 양에 대한 밀도가 액체상과 우리가 고체상을 비교해줬을 때 고체상의 부피가 더 작았기 때문에 밀도는 고체상이 더 높게 돼요. 뒤쪽에 연결될 내용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도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용융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양의 기울기도 있고 음의 기울기인 물질도 있을 텐데 다음같이 양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눌러주는데 우리가 그 부피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의 형태가 밑에다가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기체 상태에서 부피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상전이가 일어나게 될 건데 그 상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서 부피가 줄었어요.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다가 다시 한번 상전이가 된다라고 하면서 부피가 살짝 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부피가 조금 더 작았네요. 이런 식으로도 주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 온도 구간도 우리가 구별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상도표가 주어진지를 확인해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특히나 다음같이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래프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부피가 그러면 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에 앞에가 고체 상태이고 우리가 뒤에가 액체 상태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뒤가 좀 바뀌었죠. 그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덕분에 우리는 그러면 액체상의 밀도가 고체상의 밀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고 그 말은 즉 용융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물과 같은 물질에 대한 상도표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더 연결돼서 응용되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정도는 다시 한번 숙제를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옆에 있는 개념 체크는 반드시 꼭 한 번은 문제 풀어봐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복습 잘 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대표 기출 문제로
유형별로 개념을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